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요즘은 건강식품 한두 가지 정도는 다 드시고 계시죠? 무엇을 드시고 계신가요? 아마도 가장 많이 드시는 것은 비타민C를 비롯한 비타민제를 가장 많이 드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유산균, 다음으로는 오메가3, 다음으로는 관절에 관련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은 홍삼도 많이 드시지만요. 예전만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 홈쇼핑에서는요, 처음 보는 건강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그냥 식품인 경우가 많아서 그 효능 효과에 대해서는요,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의 제품들이 대부분이죠. 특히 이러한 제품들 광고할 때는요, 어디에 좋다 또는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그런 효능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을 먹어야 한다거나 아직 그 효능 효과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처음 나왔다라는 이유로요, 가격도 엄청 비싸게 판매되었다가 얼마 안 가서 반의 반 가격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강식품을 구매하실 때는요, 가능하면 건강기능식품인지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하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건강기능식품이 효능 효과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에게 맞게 드시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려고 할 때요, 광고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원에 우리 아이를 보낸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원을 보내야만 성적이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는지 또는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고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건강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자꾸 설사를 하거나 묽은 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요, 설사나 묽은 변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우선 드시던 건강식품 섭취를요, 일시적으로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더 희한한 건요, 남들은 먹어서 좋다라고 하는데 왜 나만 먹으면 설사를 하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설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영양제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은요, 누구나 알고 있고 드시고 있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1회 섭취량이 180mg 이하면요, 약 70에서 90%가 흡수가 되지만 1회에 1000mg 이상 드시게 되면요, 흡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1000mg을 드신다고 해도요, 500mg 이하만 흡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80mg을 섭취하면 대략 150mg이 흡수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1000mg을 섭취하시게 되면 500mg만 흡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mg을 드실 때보다는 1000mg을 드시게 되면 3배 정도 더 많은 양이 흡수가 되나 효율을 따지자면 30% 정도로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흡수되지 않고 남은 비타민C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요, 대장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켜서요, 설사 또는 묽은 변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씹어먹는 추러블 형태나 가루로 되어서 한 포씩 먹게 되어져 있는 비타민C는요,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소르비톨과 같이 당 알코올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당 알코올의 경우에는요, 장내 유해균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요, 유해균의 번식이 활발해지면서요,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 등과 같은 불쾌감이 들 수가 있고 묽은 변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추러블 형태의 비타민C의 경우에는요, 개중에 당 알코올 성분 함량이 높은 경우 비타민C의 함량이 낮다 하더라도요, 설사 등
위장 간의 부작용을 자주 일으키게 되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한 번에 1000mg 이상의 비타민C를 드셔야 한다면요, 추러블 형태보다는 그냥 물로 삼키는 일반 비타민C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함량의 비타민C를 드시기보다는요, 여러 번 나누어서 섭취하시는 것이 효율도 높이고 설사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섭취해도 비슷한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비타민C 함량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사 가능성이 있는 건강식품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최근에 마그네슘 부족으로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잦은 눈 밑 떨림으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자주 보이게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한 경우 근육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운동을 몰아서 하는 경우라든지 오랜 시간 등산을 하게 되면요, 근육경련이 찾아오게 되죠. 이럴 때도요, 마그네슘을 많이들 찾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압약을 드셔도 120을 유지하기가 힘드신 분들 계시죠. 이럴 때도요,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근육을 이완시킴으로 인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이제는 마그네슘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문제는 이 마그네슘도 많이 드시게 되면 흡수가 되지 않고 장내 마그네슘 함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장내 수분 함량을 늘려가지고 변을 묽게 만들게 됩니다. 마그네슘은요, 화학적 구조에 따라서 흡수율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단위그램당 마그네슘 함량이 높고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마그네슘 제품의 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산화 마그네슘의 경우에는요, 흡수율이 30% 이하이고요, 생체 이용률도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과량 드시게 되면요, 설사 또는 묽은 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있는데요,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 장을 비우는 용도로 드셨던 것도 있으시죠. 그 약의 주 성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경우에도요, 설사나 묽은 변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면 변비가 있으신 분이시라면 마그네슘을 활용하시면 변을 시원하게 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세상에는 좋은 식품, 나쁜 식품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게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마그네슘을 드셔야 하는데 잦은 설사로 인해서 불편하셨다면요, 마그네슘 원료를 다른 것으로 바꾸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기염 형태로 가공한 젖산 마그네슘은요, 단위그램당 마그네슘 함량은 낮은 편입니다만 흡수율은 물론이고요, 생체 이용률이 높아서 설사 등 위장관 이상 반응이 더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도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C나 마그네슘처럼 변의 수분 함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기름이 제대로 소화 흡수되지 않아서 변의 구성 성분이 달라져 가지고 지방변을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고등어처럼 기름이 많은 생선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이 잘 분비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비타민C나 마그네슘보다는요, 드물게 발생합니다만 오메가3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원인을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드시는 것을 중단하시거나 아주 소량부터 드셔서 적응 기간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드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건강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